일단 발표하기 전에 PPT 자료 준비가 약간 미흡해서 애니메이션 거 넣고 그래서 미흡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이라는 주제로 PPT 발표를 맡게 된 안희호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테드 영상의 제목은 A Reader of Experience vs Memory라는 제목인데요. 실제로 이 테드 강연을 하신 분은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분이 되게 놀라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경력을 이렇게 떠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셨고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과학자 연구원, 그다음 하버드 대학교 강의,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인, 미국 심리학협회 공모상, 세계인류 수상가, 세계 금융진의 가장 영향력을 모시긴 한 크리스턴 대학 명예교수로 있고요. 죄송한데 마이크 좀 써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활동의 주체로 인간을 새롭게 정의해서 고전 경제학의 표현을 뒤집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테드의 영상이 좀 어려워서 끝으로 좀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The Reader of Experience라는 것은 경험하는 주체로 번역될 수 있고요. Memory는 것은 기억하는 주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관념이 복잡한 이유가 경험하는 주체와 기억하는 주체라는 두 사이에서 사람이 혼동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관념을 혼동하고 복잡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그 하나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는 영역과 기억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사람이고요. 눈이랑 다리만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벽이 있고 두 개가 다른 실험실이에요. 근데 모든 실험 조건이 동등하고 다른 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1초에 1, 2, 3, 4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고통을 받고요. 전기 충격을 총 50초 동안, 마지막 시간에는 50의 전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전기 충격을 매 초마다 100씩 받게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앞에서 앞으로 안 가지는데 경험하는 주체에 의하면 받은 고통의 총량은 매 초마다 100씩 받은 사람이 당연히 고통의 총량이 클 텐데, 기억하는 주체에 의하면 점점 올라가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받은 충격 때문에 자기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여기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 테드 영상에서 질문을 데니얼 카너만 씨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오늘 휴가를 첫 휴가를 마쳤습니다. 첫 휴가를 마치고 모든 기억을 잃는 망각의학을 마칩니다. 첫 휴가를 그대로 즐기고 그 휴가만큼 좋다면 2주 휴가는 1주휴가의 2배만큼 좋은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경험하는 주체와 기억하는 주체에 따라서 느끼는 그 만족도가 다르는데, 좀 설명이 어려워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마이크 써주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행복 백도예요. 글씨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 보통 그 한계유형이라는 거 들어보시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에 따라 줄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망각의학을 먹으면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또 행복이 즐기게 되잖아요. 그때 경험하는 주체는 여기 있는 행복과 여기 있는 행복을 그대로 합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두 배가 되고 변화시키는데, 기억하는 주체는 여기 있는 행복 기억과 여기 있는 행복 기억이 더해진다 해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기억하는 주체가 독주체제이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경험의 기억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선택적으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테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갤럽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갤럽에 의하면 6만 불을 버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더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6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행복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 행복도 조사는 경험하는 주체의 행복도를 조사한 건데, 그럴 때는 6만 불 이하는 이렇게 계속 불행해지지만 돈이 없을 때는 어느 수준을 넘으면 행복도가 일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경험적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을 느끼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주체로서의 우리가 느끼는 건 수익이 많을수록 더더욱 만족을 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느끼게 되죠. 여기까지는 그 행동경제학으로서의 행복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여기 나왔는데, 그 테드에서 데니얼 카너먼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되게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에 관련된 책들은 서점에 점점 늘어만 가고 넘쳐만 가는데, 그에 관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과연 상박한 사회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분명 이처럼 행복이라는 관념이란 개념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건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건 스스로를 제한하고 행복이라는 단어에 인색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는 행복도를 나타낸 건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각자 다들 행복하다고, 지금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고 아니오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의 성취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관계, 가족관계, 사람관계 여러 가지가 관련됐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니면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행복하다는 말이 인색하지 않았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